자, 그리고 제3자이입니다. 앞에서 방금 봤었죠. 제3자이. 제3자이라는 것은 지금 채권자와 채무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싸우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는 너한테 지금 받을 것이 있다. 채무자는 그래, 그러면 이 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아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3자가 그걸 바라보는데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 집행의 대상이 되는 지금 목적물이 있겠죠. 그 집행 대상의 소유자인 겁니다. 즉, 엉뚱한 사람 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빚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의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3자는 억울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상 경매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쉐어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자, 공용 거실이 있고요. 이렇게 방이 각자 나눠져 있습니다.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104호 사는 사람이고요. 고가의 커피 머신을 거실에다가 딱 놨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는 104호에 사는 사람이고 103호에 사는 채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거실에다가 고가의 커피 머신을 놨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돈 될 만한 재산을 찾아보려고 집행관이 딱 쳐들어갔는데 이 커피 머신 104호 앞에 있네? 이거 채무자 물건인 건가 보다. 이거 갖다 팔면은 채권자들이 배당받기 수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물건을 가져가다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경매에 붙인 거예요. 그럼 103호에 사는 이 사람은 억울하겠죠. 옆에 이웃 주민 잘못 만나서 내 물건이 팔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103호는 이거 제 물건인데 왜 이러십니까? 즉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라서 제3자 이의라고 표현합니다. 즉 제 물건인데 왜 집행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 물건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의 보시면 제3자 이의에서는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있다고 소유권을 가지고 그 강제 집행에 대해서 집행을 배제하는 소송을 모두 다 제3자 이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건너뛰었죠.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얘는 비금전 집행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금전 집행의 경우인데 만약에 제 물건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 물건 무슨 뜻이죠? 소유자라는 거죠. 즉 내 물건, 채무자도 아닌 내 물건이 팔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전 집행에서의 강제 경매의 경우 그렇고요. 얘는 비금전, 즉 인도 집행의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부동산 인도 집행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자보다 더 우선적 효력이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목적물을 안 줘도 되는 인도 양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임차인은 저 여기 1년 더 살 수 있거든요. 저 이거 인도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금전 집행에서는 제3자 이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비금전 집행에 대해서만 뒤에 나옵니다. 자, 이의 사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양도,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때 특히 부동산 강제 경매의 경우 집행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혹은 공유 지분 있음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거 내 건데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채무자한테 가서 따지시죠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소유권자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에 불과한 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내 물건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잔금 치른 매수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잔금만 치르고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내 물건, 그 부동산 내 물건인데요. 제가 잔금까지 치렀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매수인은 제3자인은 제기할 수 없고 등기까지 넘겨받은 소유자만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고로 성립요건주의와 의사주의,
요게 있는데요. 자, 일단 성립요건주의.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성립요건주의. 즉, 일정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일어나려면 누군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그 물권, 소유권이면 소유권, 저당권이면 저당권, 그러한 권리의 변동,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러한 효력이 발생되려면 등기를 갖춰야만 된다라는 것이 성립요건주의입니다. 즉, 누군가와 맞서 싸우려고 대항하려고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만 내가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대항요건주의는 내가 잔금만 치러도 돈만 줘도 등기 관련된 서류만 넘겨줘도 일단은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대항하려면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와 같은 이러한 자는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이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뒤에 부분은 비금전 집행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외 부분 보시면은 얘는 공유, 부부 공유 유체동산 요거 3개가 포인트입니다. 즉, 부부가 공유로서 어떠한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나머지 상대방 부부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편이 채무자예요. 남편이 뭐 어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집에 동산을 경매하려고, 동산을 압류하려고 집행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이럴 수 있겠죠. 그거 제 건데요. 그거 제 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집행관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부부가 같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은 공유로 추정되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걸 집행관이 다 가져가고 와이프가 이것도 제 거고요. 그것도 제 거고요. 다 제 건데요. 라고 이게 다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사실상 집행할 물건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나머지 상대방 배우자는 제3자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마련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부부라는 이유로 그것도 제 건데요. 제3자 이의. 그러면 이것도 다시 돌려주세요. 이것도 돌려주세요. 사실상 채무자의 유체동산은 집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걸 만약에 허용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혼자 사는 채무자와 부부로서 같이 사는 채무자의 형평에도 어긋나겠죠. 그래서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는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건은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입니다. 부부 공유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안 되고요. 유체동산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요. 여기서의 부부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률상 부부라는 것은 대부분 사실혼 관계는 다 배제되어 있고요. 법률혼 관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부부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이 됩니다.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 공유로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채무자의 그 배우자는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